이번 시간에는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P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경영 분석에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관리 회계, 그리고 재무 관리에서도 다루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기업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분석 자체는 이제 상당히 좀 쉬운데, 좀 쉬운 거에 비해서 유용성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이제 개인 영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는, 그리고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BEP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BEP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 수준을 얘기를 해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 수준.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은 매출액이 되겠고요. 비용은 그 매출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모든 비용이 되겠죠.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보다 매출이 적으면은 당연히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비용,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부터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CVP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CVP 분석. Cost Volume Profit Analysis, 그래서 CVP 분석. 비용 매출액 이익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손익분기라는 게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 조금 좀 그거보다는 좀 작다 그럴까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BEP 분석을 많이 얘기합니다. BEP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전제 조건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이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을 알아낼 수 있고 CVP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변동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수익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즉 매출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얘기를 해요. 매출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비용, 재료비 같은 게 있겠죠.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재료비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재료비도 같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변동비입니다. 그리고 먼저 수도 사용료라든가 뭐 전기 사용료 같은 거, 매출이 많다는 얘기는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영업 가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수도 전기 같은 사용료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변동비가 되고, 고정비 같은 경우는 그 매출에 상관없이 이제 좀 전문적으로는 이제 조업더라고 얘기합니다. 조업더. 얼마나 많이 만들고 팔고 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합니다. 고정비. 대표적인 게 그 임차료 같은 게 있죠. 임차료. 건물 임차료는 내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판매를 하든 안 하든, 판매가 적든 많든 어쨌든 일정하게 발생을 하죠. 이게 대표적인 고정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일반 그 기업에서 발생을 하는 모든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약간 좀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좀 같이 갖는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준 변동비, 준 고정비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성격을 좀 같이 공유한 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종업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종업원 인건비도 가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출이 많든 적든 이제 인건비 기본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정비인데, 예를 들어서 생산직 사원인 경우는 그 생산이 많아지면은 초과 근무를 하게 되죠. 야간 근로를 하거나. 그럴 때는 초과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면은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고정비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생산이 제로라 그러더라도 또 인건비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고정비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 구분이 필수적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교과서로 학습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모든 비용은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관련돼서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이제 공원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공원이익. 매출액에서 변동 비용을 뺀 금액을 공원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만들어서 재료비 5,000원을 들어서 7,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팔면은 2,000원의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어떤 물건 하나 이제 제품을 놓고 봤을 때 제품을 만드는데 5,000원이 들어가고 그걸 팔아서 7,000원을 받으면은 7,000원 빼기 5,000원 하면은 2,000원이 남는 거죠. 그 2,000원을 공원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원이익이 무슨 말이냐면은 5,000원에 팔아서 7,000원에 만든다는 얘기는 그 5,000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동비용이라는 얘기죠. 두 개를 팔면은 5,000원, 5,000원. 팔면은 7,000원, 7,000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 팔 때마다 2,000원씩의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가지고 2,000원의 이익을 가지고 이 변동비 말고 나머지 고정비 부담하는 게 있죠. 건물 임차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래서 하나 팔면은 2,000원이 남고 그걸 가지고 고정비를 보상하고 또 하나 더 팔면 2,000원 남고 고정비를 보상하고 그리고 고정비를 보상하고 기업의 이익에 공헌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정비를 보상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손익분기 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공헌이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걸 공헌이익이라 그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은 여기서도 뭐 그냥 수익비용 얘기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이익.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총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자금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익분기 분석에서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 수익이죠. 비용이 얼마나 변하는가.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어쨌든 영업활동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제 영업활동 아니에요. 그걸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자 비용도 있고 뭐 이자 수익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영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다른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것도 강의할 예정인데 레버리지 분석에서 그거는 다르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 분석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손익분기가 되는 매출액이 얼마인가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좀 내용이 되겠고요. 손익분기라고 하는 것,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 수준, 얼마까지 팔아야 손해를 안 보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팔게 되면은 이익을 보는 거고, 그거보다 못 팔게 되면은 손실이 나는 거고.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 수준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산식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현재 가치 계산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이제 산식을 유도하고 그랬었는데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해를 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손익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하시면은 굳이 공식 외우고 할 것도 없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어쨌든 변동비 고정비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변동비 고정비. 자, 어쨌든 산식을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거라 그랬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 총수익은 매출액을 얘기하죠. 매출액을 얘기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판매 단가 곱하기 수량이에요. 몇 개 팔았냐 그거하고 몇 개 파는가 하고 한 개당 얼마인가 판매 단가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판매 단가. 그래서 총수익은 매출액을 의미하고 매출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비용은 우리가 모든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예요.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하고 수량하고 같은 거죠. 판매 단가 곱하기 수량 같은 거죠. 자,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판매 단가 수량 이쪽은 이제 총 수익이 되겠고요. 총 수익. 그리고 고정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변동비도 보면은 변동비 한 개 팔 때마다 얼마씩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수익에 비례해서 변동하는 게 변동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비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한 개당 변동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당 변동비.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가? 두 개 만들면 얼마 들어가는가?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비는 수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예요.
수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수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수량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은 수량을 이제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수량 가로 열고 판매 단가 빼기 단위당 변동비가 되죠. 고정비는 자기 자리에 있는 거고 단위당 변동비 위로 넘어간 겁니다.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판매 단가 단위당 변동비 한 개 팔 때마다 몇 개 이익이죠. 얼마 이익 나는 거죠 지금. 아까 여기서 그런 얘기 했었죠. 5,000원 7,000원 얘기 했었죠. 5,000원에 만들어서 7,000원에 판다고. 5,000원에 만들어서 7,000원에 파는 겁니다. 한 개당 2,000원의 이익이 나죠. 2,000원의 이익을 몇 개 팔았는가. 2,000원의 이익을 보는 물건을 10개 팔면 2만원의 이익이 나는 거죠. 얼마의 이익이 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이 고정비를 넘어서면 되는 거죠. 고정비랑 똑같으면은 수익과 비용이 없는 거고, 이익이 없는 거고,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고정비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수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정비 나누기 판매 단가 빼기 단위당 변동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이게 수량을 고정비 나누기 판매 단가 단위당 변동비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 아마 이제 유추해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총 수익은 총 비용과 같다. 총 수익은 판매 단가 곱하기 수량이다. 수익이죠.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눈다. 그리고 다시 변동비는 이렇게 한 개당 얼마, 수량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10개 팔면 10개만큼 변동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100개 팔면 100개고 한 개 팔면 하나고 한 개당 얼마씩이니까. 그리고 이걸 수량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단위당 변동비를 남겨서 그러면은 판매 단가 빼기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수량이 되죠. 한 개 팔 때마다 얼마 이익이 남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공원이익이에요. 공원이익. 여기 공원이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 팔아서 얼마. 판매금액 빼기 변동비. 판매금액 빼기 변동비 곱하기 수량이니까 공원이익이죠. 공원이익하고 고정비. 그리고 수량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손익분기 매출 수량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팔면은 고정비와 공원이익 요거만큼 팔면은 이익이 제로, 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굳이 외우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다 또 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고정비는 FC, 그다음에 변동비는 VC, 판매 단가는 P, 수량은 Q,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 오히려 복잡한데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수월하게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제 조건은 수익하고 비용이 똑같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시면은 이런 산식이 나옵니다.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자, 단위당 판매가가 5,000원이에요. 단위당 원가가 3,000원일 때 월 고정비 100만원이다.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손익분기자. 매출액은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제가 그전에 학생들 수업하고 그럴 때 이제 중국집 얘기 많이 합니다. 짜장면 하나 5,000원씩 파는데, 하나 만드는데 3,000원씩 들어간다. 그리고 임차료가 100만원이다. 몇 그릇을 팔아야 손해가 안 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손익분기 분석 그런 거 모르더라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한 그릇 만드는데 3,000원이 들어가고 하나 5,000원씩 팔아요. 그럼 한 그릇 팔 때마다 2,000원씩 이익이 남는 거 아니에요. 한 그릇 팔 때마다 2,000원. 그리고 월 임차료를 100만원 내야 되니까 2,000원씩 해서 100만원. 그럼 100만원 나누기 2,00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 그릇 팔면 되는지가 답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손익분기 분석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100만원 나누기 2,000. 5,000 나누기 3,000이죠. 2,000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개, 500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은 500그릇이니까 500 곱하기 5,000이겠죠, 쉽게. 500 곱하기 5,000. 이건 매출액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매출액을 또 이렇게도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공식을 원래 유도해야 되는데 제가 공식을 따로 써드리지는 않았습니다. 0.4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마진율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5,000원 팔아서 2,000원 남잖아요. 5,000원 팔아서 2,000원. 2,000원 나누기 5,000원 하면 0.4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 그랬죠. 매출액 빼기 변동비라 그랬죠. 이게 변동비잖아요, 지금. 그걸 공원이익이라 그랬죠. 0.4가 공원이익률이에요. 하나 팔면은 몇 프로 이익이 남는가. 그래서 고정비 나누기 그 비율 해주면 바로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비하고 금액으로 바로 나눠버리면 수량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죠.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고, 특히 이제 그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이렇게 딱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변동비, 고정비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조금씩 이제 성질이 좀 틀리기 때문에 모든 비용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고, 그래서 계략적으로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을.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조건이에요. 한 개당 판매가는 5,000원이고 단위당 원가는 3,000원이에요. 변동비가 3,000원이라는 얘기죠. 월 고정비는 1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월 2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싶어요. 그럼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하나 팔아서 2,000원씩 남고, 그리고 월 고정비는 100만원이고 내가 이익을 200만원 얻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2,000원씩 남아서 남는 거를 300만원을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0만원. 100만원 비용, 200만원은 내 이익. 똑같죠. 여기서 한식하고. 이것도 역시 뭐 이런 거 모르더라도 내가 그냥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계산하는 방식은 역시 똑같습니다. 매출 수량은 100 더하기 200 나누기 5,000 빼기 3,000. 한 그릇 팔아서 2,000원씩 남는다. 그리고 그걸로 내가 300만원을 만들어야 되죠. 300만원. 그러려면 300 나누기 2,000. 그래서 1,500그릇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량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매출액도 역시 단순하게 그냥 1,500그릇 팔면 되는 거니까 1,500 곱하기 5,000에도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하려면 300 나누기 하나당 마진율이 40%잖아요. 공원이익률이 40%. 5,000원에서 2,000원 이익 남는 거니까 300 나누기 0.4 그래도 750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손익분기 분석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손익분기 분석을 아주 단순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도 이 기본에서 다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손익분기 분석 사례.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앞 시간까지 한 것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수익성, 활동성 분석을 했고요. 이제 활동성이죠. 이거 이제 회전율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자산 대비, 자본 대비 매출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 그래서 회전율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성, 활동성 계산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로 계산한다는 것. 그래서 종업원 대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그리고 이제 자본 대비 자본 1원당 뭐 부가가치 얼마, 자본 생산성 그렇게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활동성 그리고 생산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 1년 뒤 얼마인가 원금 플러스 이자 1 플러스 R 2년 뒤 얼마인가 역시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바로 앞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식을 유도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P2는 P0 1 플러스 R의 제곱, 3년 뒤에는 세제곱, 4년 뒤에는 4제곱, 1 플러스 R의 제곱, 세제곱, 4제곱 원금에다가 그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리고 현재 가치는 그 역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역수. 그래서 100만원을 예금하면 2년 뒤에 얼마,
또는 2년 뒤에 100만 원 찾으려면 현재 얼마 예금해야 되는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회계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뭐 액면 100만 원, 이자율 6%, 3년 만기로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 사채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즉 발행가는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이자 6만 원 준다, 6만 원 준다, 6만 원, 원금 100만 원 준다, 이 얘기죠. 6만 원의 현재 가치, 요 6만 원의 현재 가치, 요 106만 원의 현재 가치. 이렇게 계산하죠. 6만 원의 현재 가치, 6만 원의 현재 가치, 106만 원의 현재 가치. 그래서 이 회사채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면은 108만 원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손익분기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 수준. 모든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산식은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총 수익은 총 비용과 같다. 판매 단가 수량, 고정비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 수량. 수량은 고정비 나누기 판매 단가 빼기 단위당 변동비. 하나 팔아서 얼마 이익 남냐 그 얘기죠 지금. 9,000원, 3,000원. 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14주차가 되는데, 이제 레버리지 분석 그거 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고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 시합 요거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날이 지금 녹음하는 시간하고 여러분 이제 강의 듣는 시간하고 조금 이제 뭐 시차는 있지만 어쨌든 날이 굉장히 좀 추워졌습니다. 추워졌고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확산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뭐 1.5단계, 2단계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도 또 여러분들 후배들 보는 수능 시험도 2주 뭐 한 열흘 정도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제 조금 복잡하고 춥고 힘들고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나머지 마무리 잘 하시고 한 학기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